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두 번째 코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한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요. 헬로우. 이거 클릭하면 헬로 월드 나오고 또 한번 클릭하면 지워지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죠. 자, 얘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짠 코드는 디자인 화면에서 F7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form1.cs거든요. 이 form1.cs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짠 거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짠 거는 요 버튼 클릭 요 안에 있는 것만 짰단 말이에요. 요 안에 있는 것만 짰는데 기존에 이제 윈폼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본적인 템플릿을 그 틀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기 쉽게 해놨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이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지금 요 폼 1이라는 코드란 말이에요. 이 코드고 이거 외에도 이 프로퍼티라든지 참조라든지 app.config라든지 디자이너 CS 그 다음에 RESX 프로그램 CS 이런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내용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쟤네들은 도대체 뭐지 하는 그 궁금증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에다 내가 설명을 했는데 폼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이거를 이제 교과서 125장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창에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 요 F001 헬로우라는 이 프로젝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퍼티라는 것들도 있고 참조라는 것도 있고 app.config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짠 프로그램이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단위로 작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여기에 있는 솔루션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라는 것은 속성들에 대한 것, 참조라는 것은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app.config라는 파일 안에는 이 프로그램이 .NET 프레임워크의 버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form1.cs라는 파일이에요. 이 form1.cs인데 이 form1.cs를 보면 이 form1.cs는 뭐냐 하면 form1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 클래스 공부 안 했습니다. 그 C++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복습하거나 지금 C# 공부하면서 아직 클래스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아직 좀 궁금한 그런 상태인데 이 form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이 form1.cs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C샵은 모든 프로그램 구성 요소가 전부 클래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은 form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뜬 이 창이 첫 번째 아까 그 버튼 있는 그 창이 form이라는 걸로 들어가 있고 그게 이름이 form1이에요. 자,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보면 요게 form1이잖아요. 요게 form1이라고요. form1이고 이 form1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form1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form1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form1 클래스 파일이고 그 form1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form1.cs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 소스 코드 안에 생성자 함수가 있고 이벤트 처리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 파일이에요. 디자인 파일은 사람들은 보기 좋지만 컴퓨터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디자인 파일은 전부 C# 소스 코드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ESX 파일은 리소스 파일이에요. 그림이라든지 비트맵, 음악 뭐 이런 리소스들을 여기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C샵 공부할 때 C샵에는 대문자 메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곳이 반드시 하나 유일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만든 파일 안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 있냐? 프로그램 C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다 해놨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할 때 폼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디폴트로 이런 이름을 갖는 프로그램 파일들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form1.cs인데, form1.cs인데, 이 form1.cs 파일이 요렇게 생겼다. 요런 소스 코드다. 요 소스 코드다. 요게 전부 form1이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고, form1이라는 이름이 같이 있고 리턴 값이 없는 요 public form이라는 거는 생성자 함수고,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누가 호출하지 않고 그 클래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 그게 이제 form1이라는 이름을 갖는 클래스는 그거랑 똑같은 괄호가 달린 생성자 함수가 있다. 근데 얘는 initialize component라는 작업을 한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디자이너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initialize component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버튼 원 클릭이라는 이벤트 함수가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한번 볼게요. program.cs 파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program.cs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드디어 메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여기가 시작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를 하냐면 application.enable visual style. 자, 뜻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비주얼 스타일을 enable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set compatible text rendering default 이러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application.run 해가지고 new form 1이라고 했어요. 자, new라는 것은 우리가 배열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new라는 것이 결국은 클래스를 만들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form1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form1 클래스를 파라메터로 run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orm1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행해라, 그게 메인이 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뜻이죠. 자, 그럼 form1 클래스는 어디 있다고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에 요 소스 코드가 요 form1 클래스란 말이에요. form1 클래스고, 얘는 form으로부터 상속받는, 이 form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form1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생성자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함수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얘가 만들어지면서 실행을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어지면서 form1이라는 생성자가 실행이 되니까 요 부분에, 자, 요 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처음 실행할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 얘가 생성자 함수니까. 알겠죠? 뭐 잘 몰라도 돼요. 하여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보세요. program.cs에서 form1을 생성하고 실행을 시켜줘. 그러면 이제 이 윈도우 시스템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이 form1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이 코드에 있는 클래스를 생성한다는 얘기야. 이 코드에 있는 클래스는 뭐냐? form이라는 .NET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준 이 form의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받는 form1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이 form1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여기 생성자 함수가 있고, 또 이런 함수도 있고, 또 이런 변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클래스야 라고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디자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디자인은 designer.cs에 들어가 있어요. designer.cs에 보면 여기도 굉장히 우리가 만들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로소 initialize component라는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버튼 클래스로 버튼 1을 하나 만들고, 레이블 클래스로 레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폰트가 이렇게 바뀌었고, 네임, 속성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레이블은 이렇게 바뀌었고, 폼은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가 디자이너 창에서 했었던 모든 작업들이 전부 C# 소스 코드로 바뀌어서 요 designer.cs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자, 우리는 폼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 근데 폼 프로그램은 내가 윈도우에서 폼을 사용해서 비주얼 프로그램 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이미 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그 틀이 바로 이 모양이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디자인한 것은 form1.cs고 디자인한 form1.cs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디자인 부분은 여기에 따로 떨어져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자이너 파일을 소스 코드에서 수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 내가 클릭인데 이 클릭이라고 안 쓰고 다른 걸로 써도 되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직접 만지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창에서 내가 만약에 클릭을 내가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요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네요. 텍스트 여기 있네요. 텍스트를 이거를 한글로 클릭하세요라고 바꿔보죠. 클릭하세요라고 바꾸니까 여기가 클릭하세요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바뀐 거는 디자이너 파일에 가보면 여기도 클릭하세요라고 바뀌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기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를 손대지 않는다. 우리는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클래스가 요 디자인한 폼이 동작하는 동작을 요 소스 코드에서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알아서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폼 프로그램은 어떻게 한다?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속성들을 바꿔주고, 이쪽에 있는 속성들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설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렇게 화면에 떠 있는데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려면 뭐 사용자의 액션이 있어야지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 클릭하는 그런 액션을 이벤트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로 설정을 해서 그 이벤트 처리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버튼이 클릭됐을 때 처리되는 부분은 요거야 라고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는 전체 틀을 만들어 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윈도우 폼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뭐 이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이해하지 못해도 프로그램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야 이제 궁금함이 없어질 테니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윈도우 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레이블이죠. 여기 펜을 하나 쓸게요. 요건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자, 얘는 텍스트 상자입니다. 얘도 레이블, 얘도 텍스트 상자. 얘 텍스트 상자인데, 얘는 텍스트 상자의 패스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텍스트 상자인데 뭔가 속성이 일반 텍스트 상자하고는 다를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버튼이고요. 얘는 뭐냐면 똑같이 텍스트 상자인데 얘는 바탕색이 좀 진하잖아요. 얘는 텍스트 상자인데 읽기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출력만 할 수 있게 세팅을 바꿔 놓은 텍스트 상자입니다.
얘는 출력만 하지 사용자가 입력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그런 텍스트 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동작은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여기 이제 아이디가 ABCD고 패스워드가 1, 2, 3, 4면 로그인 성공했다고 출력하자. 알겠죠? 패스워드가 아이디가 ABCD고 패스워드가 1, 2, 3, 4면 로그인 성공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유용한 프로그램은 아니죠. 아이디가 ABCD고 패스워드가 1, 2, 3, 4인 그런 로그인 기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보통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아이디와 자기의 패스워드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저장을 하면 그 저장한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배운 다음에 실제로 사용자 로그인하는 그런 그 과정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폼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용도로 자, 요렇게 폼을 하나 만들고 로그인이 성공됐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고요.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윈도우 폼 앱을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F002 로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디자인 창이 떴죠. 디자인 창을 좀 줄여 놓고요.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레이블이 하나 필요합니다. 도구 상자를 핀으로 꽂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자, 얘를 정렬해 가지고 두 개를 카피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로그인 버튼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버튼. 여기 이제 로그인이라고 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하나를 더 갖다 놓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하나를 더 갖다 놓고 이 텍스트 박스는 로그인이 성공했어, 실패했어 하는 것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자, 얘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맞춰서 폼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속성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여기 로그인이라고 표시를 했죠. 창에 로그인이라고 표시했으니까 걔는 폼에 있는 속성이에요. 폼에 있는 텍스트 속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글자 텍스트. 자, 이게 지금 이 버전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업데이트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밤에 하려고 하는데 얘가 보이질 않네요. 그렇죠? 이게 텍스트 속성인데 자, 텍스트 속성 찾아보죠. 텍스트 속성.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 속성을 로그인 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뀌었죠. 자, 레이블은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니까 얘는 이름을 굳이 바꿔줄 필요는 없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겠습니다. 아이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패스워드로 바꾸고요. 패스워드. 자, 아이디 이렇게 갖다 놓고 패스워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얘는 이제 아이디를 쓰는 창이고 얘는 패스워드를 쓰는 창인데 패스워드 쓰는 창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글자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속성을 얘가 어느 속성이냐 하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패스워드 캐릭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패스워드 캐릭터를 별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별표. 패스워드 캐릭터를 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1은 로그인이라고 텍스트를 바꿔야 되니까 텍스트를 로그인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 박스인데 이름이 텍스트 박스 3라고 되어 있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3가 뭔지 모를 테니까 이름을 바꿔줄 텐데 이름은 name이에요. name. 이 텍스트 박스 3로 되어 있는 거를 txt 요거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이거를 txt result라고 하겠습니다. 결과가 보여지는 창 txt result로 하고요. 얘도 바꿔주죠. 얘는 텍스트 박스 1 첫 번째 텍스트 박스는 txt id라고 하고요. 두 번째 텍스트 박스는 txt password txt 이렇게 쓰겠습니다. 패스워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바꿨어요. 얘는 이름이 버튼 1으로 돼 있는데 얘를 btn submit 제출한다는 뜻이죠. submit이. 그래서 btn submi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바뀌었어요. 얘는 텍스트 ID, 얘는 텍스트 패스워드, 얘는 btn submit, 얘는 텍스트 리절트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다 바꿔놓은 상태에서 디자인이 끝났고요. 이제 F7 누르면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자, 얘는 도구 상자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자동 숨기기 하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고 폼1이라는 클래스 안에 생성자만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상태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벤트가 로그인에서 생기죠. 자, 로그인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btn submit 언더바 클릭이라는 그 이벤트 처리 부분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다 쓰면 됩니다. 뭐라고 쓸까요? 자, if 일단 로직을 한번 써보죠. 일단 id 텍스트 id와 텍스트 패스워드가 비워 있으면 에러를 표시. 자, 일단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이제 안내를 하자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자고. 자, 그러려면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뭘 해야 됩니까? 비교해야 되죠. 텍스트 id에 있는 아까 텍스트를 비교해 줬잖아요. 텍스트 속성이 A, B, C, D 이고 텍스트 속성이 1, 2, 3, 4 이면 텍스트 result 텍스트에 로그인 성공 아니면 로그인 실패라고 출력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자, 한번 써보죠. if text id 텍스트가 비어 있다는 표시 이렇게 합니다. and 텍스트 둘 중에 하나만 비어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패스워드 점 텍스트가 비어 있으면 텍스트 아이디나 텍스트 패스워드에 텍스트 속성이 비어 있다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쓰는데 이때 메시지 박스를 쓰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라는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메시지 박스 점 show라는 함수로 뭘 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쓰죠. 자 이렇게 요런 그 메시지 박스를 써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else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자 비교를 합니다. if 텍스트 id 점 텍스트가 abcd이고 and 텍스트 패스워드 점 텍스트가 1234이면 뭐죠? 로그인 성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텍스트 리절트 사실은 지금 내가 쓰는 거를 보면 전부 타이핑을 끝까지 다 안 하죠. 그냥 txt 하면은 아까 텍스트 박스가 3개가 있었으니까 다 나오고 그 중에 선택해서 탭을 쳐주면 됩니다. 점 텍스트는 뭐라고 써줍니까? 로그인 성공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여기 틀렸습니다. 이 점입니다. 점.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실패라고 써주면 되겠죠. 로그인 실패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로직을 그대로 프로그램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요 생성자 함수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버튼 서밋을 더블 클릭했을 때 생성되는 요 틀에 로직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줬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빈 칸이 있으면 패스워드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쓴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id에 abcd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패스워드에 1234가 들어가 있을 때만 로그인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라고 써준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자,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빌드 실행을 하면 처음에 빌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빌드 할 때 여기 있는 그 파일들을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서부터 빌드를 할 때는 바뀐 부분만 빌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내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깔려 있어서 조금 그 빌드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이 떴습니다. 네, 창이 떴고 만약에 그냥 누르면 로그인 아무것도 안 쓰고 로그인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지 박스라고 한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고요. 얘가 A, B, C, D고 얘는 1, 2, 3, 4. 아까 얘를 표시를 별표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인하면 로그인 성공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1, 2, 3, 4가 아닌 다른 걸 쓰고 로그인하면 로그인 실패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실제 로그인하는 기능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보통 로그인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을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이런 그 모양만 흉내를 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했고요. 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를 여기에서 카피를 해다가 이만큼 카피하겠습니다. 다른 건 손대지 않았죠. 다른 건 손대지 않았고 요것만 바꿨으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가로 하나를 더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둘 중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이렇게 써주고 아니면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폼 프로그램 로그인 창 만들기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